상담실을 찾은 한 엄마는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든 후부터 공부와 담을 쌓아서 걱정이라고 털어놓았다. 아이가 대학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상담실에 찾아온 한 교사는 아이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듣지 않는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다고 했다. 요즘 애들은 말해줘도 듣질 않아요. 18년 동안 발달 심리학자로 활동하면서 요즘 애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부모와 교사를 많이 만나왔다. 10대들은 부모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교사가 피드백을 주면 한 귀로 흘리며 고치지 않으려고 한다. 10대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소년의 곤경을 겪기 때문이다. 사춘기가 시작되면 생물학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어엿한 성인으로 대우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대개는 26세는 되어야 일자리를 갖게 되면서 성인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원하는 대우를 받기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그러는 동안 청소년들은 사회적 지위와 존중에 민감해진다. 자부심이나 존중 같은 경험을 갈망하고 굴욕이나 수치처럼 고통스러운 경험을 피하고자 한다. 어른들의 말에 숨은 뜻을 해석하려고 애쓰면서 자신을 무시하는지 존중하는지 알아내려고 한다. 10대들은 어른들이 한 말보다 하지 않은 말에 더 집중한다. 예를 들어 엄마가 이 닦았어? 하고 물으면 나이가 몇인데 이것도 말해줘야 해? 라고 해석한다. 교사가 부족한 부분을 고치라고 말해주면 네 실력은 형편없어 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어른들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더라도 말이다. 이처럼 어른들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과 10대들의 해석 사이에는 자주 단절이 생긴다. 사춘기 시작부터 성인의 역할을 맡을 때까지 청소년의 곤경을 겪는 10대에게 필요한 건 존중이다. 10대와 상호작용하며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 묻기만 하고 지시하지 말아라. 고등학생인 아이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보자. 대부분의 부모는 걱정되는 마음에 아이를 꾸짖으며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라고 지시한다. 그런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면 안 돼. 절대 만나지 마. 지시는 선의에서 비롯되지만 10대들을 존중하는 방식이라고는 볼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누구와 친하게 지내라거나 어떤 옷차림을 하라고 지시한다면 기분이 어떨까?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것이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어른의 뜻에 따르라고 지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면 존중을 얻고 유지할 수 있는지 스스로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지시 대신 질문을 해주면 효과적이다. 이때 질문은 이해를 동반하는 진정한 질문이어야 한다. 아이를 이해해주며 아이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다. 너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을 거라고 생각해. 왜 그랬는지 설명해 줄래? 그러면 엄마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진정성이 담긴 이해를 동반하는 진정한 질문을 받으면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낀다. 존중받은 아이는 감추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게 된다. 싫다고 하면 저만 따돌릴까봐 걱정이 됐어요. 네 나이 때는 친구가 중요하니까 그럴 수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충분한 대화를 해보자. 아이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면 지시 대신 질문을 해보자. 아이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멘토 마인드셋을 가져라. 심리학자들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학생들이 글을 써서 교사에게 제출하면 첨삭을 해서 돌려주는 실험이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과제물을 돌려주기 전에 손으로 쓴 메모를 첨부했는데 메모의 종류는 두 가지였다. 제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첫 번째 메모에는 피드백을 주는 명확한 이유가 없이 두루뭉술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는 선생님의 평가 기준이 무척 높고 학생이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메모에는 선생님의 평가 기준이 높고 학생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피드백을 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결과는 무척 놀라웠다. 첫 번째 메모를 받은 학생들은 40%만 글을 고쳤고 두 번째 메모를 받은 학생들은 80%가 글을 고쳤다. 10대에게 피드백을 줄 때는 멘토 마인드셋을 갖춰야 한다.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그것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다. 평가나 비난을 할 목적이 아니라
성장하도록 돕고자 한다는 의도를 분명히 밝히면 아이들은 능력을 발휘해 도전한다. 세 번째, 더 큰 목적을 부여하라. 부모는 아이에게 미래에 불확실한 이익을 얻기 위해 현재의 확실한 쾌락을 포기하라고 한다. 놀지 말고 공부해. 그래야 커서 번듯한 직업을 가질 수 있어. 장기적인 이익에 호소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다. 미래에 받을 보상은 당장 받을 보상보다 가치가 낮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더 의미 있게 알려줄 방법은 없을까? 미국 전역에 150개 이상 존재하는 EL 학교는 단순한 암기식 학습이 아닌 배운 지식을 토대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적 학습을 중시한다. EL 학교 학생들은 다른 학교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양을 공부하면서도 공부가 즐겁다고 말한다. 의미와 목적이 있는 공부를 하기 때문이다. 오클랜드 EL 학교의 학생들은 지역에 있는 호수의 수질을 검사해서 시의원들에게 정화시설을 갖추라고 요구했다. 뉴욕 EL 학교의 학생들은 시민 1000명을 인터뷰하고 시의 낙후된 지역의 도시 재활성화를 제안했다. 시장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다. EL 학교의 학생들은 점수가 아닌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꼈다. 그것은 학습의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이런 방식을 가정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 아이에게 빈곤, 폭력 등 사회 문제를 떠올리게 한 다음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 생각해보게 하자.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통해 사회에서 의미 있는 공헌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아이들은 학습에 대한 동기와 의욕을 갖게 된다. 아이들의 잠재력을 믿고 존중해주며 기다려주자. 어른과 상호작용하며 좋은 영향을 받고 자란 아이는 좋은 어른으로 성장할 것이다. 젊은 세대를 변화시키는 동기부여의 새로운 과학, 어른의 영향력.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